네, 편입을 준비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여쭤보세요. 제가 편입을 준비해도 될까요? 최근 다양한 현상들로 편입이 되게 쉬워졌거든요. 적어도 제가 준비할 때보단 훨씬 나아졌어요.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대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래서 실제 제가 준비를 했던 방법들과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입시에서 편입 시장을 한번 봐봅시다. 이게 편입은요, 수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정시의 비중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수능 재수생들이 증가를 하겠죠. 정시가 확대됐는데 갑자기 편입해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 편입생들의 실제 경쟁자는 누굴까요? 3등급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일단 2, 3등급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수능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친구들은 공부를 기존에 좀 했던 학생들이고요. 본인의 점수가 살짝 부족해서 목표 대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재수해서 다시 재도전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편입으로 2, 3등급의 학생들의 유입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그 밑에 4, 5, 6, 7등급의 학생들의 유입이 많다는 건데, 이 친구들은 사실 유입이 되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이 상위권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편입의 실제 지원자는 늘 수 있지만 이 지원자들의 평균 수능 등급은 낮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노베이스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서울대학교의 편입 실제 경쟁률은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연고대 학생들의 자퇴, 서울대의 입결 추락.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요즘엔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채용 시장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취준생이라는 직업이 생겨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통해서 취업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이 의대, 약대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상위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휴학을 하고 나서 수능 준비를 다시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대학교들의 빈자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편입은 어떨 때 모집을 하죠? 바로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결혼이 발생했을 때 모집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편입학 모집 인원이 정말 많았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도 많은 인원을 모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학령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요즘에는 이 대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어요. 대학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준비한다고 해서 아무나 붙는 건 아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할 때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편입은요, 학교마다 학과마다 준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가 뭐냐면, 같은 베이스로 같은 기간을 준비를 했는데 합격한 대학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학교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편입학은요, 전형 방법이 인서울대학교 기준으로 크게 4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편입 영어, 편입 수학, 논술, 공인영어. 인서울 쪽 36개 대학교의 통계를 내보면 70%에 해당하는 26개 대학은 편입시험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이때 편입시험은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이 되겠죠. 그리고 16%는 공인영어 전형, 그리고 나머지 11%는 논술 및 전공시험 전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인서울대학교를 준비한다, 그럼 편입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인문계열은 편입 영어로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자연계열은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일단 대다수의 학교가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으로 모집을 해요. 그리고 자연계 일부는 편입 수학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어떤 대학이냐면 가천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일부 학과들. 그리고 자연계인데도 편입 수학을 안 보고 편입 영어만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경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술 전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고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인문사회 논술을 보고요. 연고대 자연계열에서는 전공시험을 봐요.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물리, 화학, 생물 이 3과목에 대해서 다룹니다. 참고로 공인영어 전형 대학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영어는 토익이 대표적입니다. 대학교는 에리카, 삼육대, 상명대, 과기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해당 대학은 공인영어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이 케이스로 경희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공인영어 플러스 편입 영어를 보고요. 자연계열은 공인영어 플러스 편입 수학을 봐요. 결과적으로는 편입시험 점수로 들어가는 건데, 경희대에서의 공인영어 점수는요, 지원 자격 같은 느낌이라서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략 세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편입시험 일정을 좀 알려드리면 12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1월달에는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6월달은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략 가을쯤에 이 편입시험이 6개월도 안 남은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편입 영어 점수가 어떤지를 평가해야 돼요. 편입 영어 점수는 60점이 기준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기준으로 영어 점수가 기준 미달이다, 4, 50점대다, 크게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점수대를 높여서요, 다양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해야 돼요. 근데 영어 점수가 70점, 80점이다, 평균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 선택지가 많아져요. 일단 서성안을 메인으로 잡아주시고요. 추가로 논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대 논술까지 준비를 해서 목과도 서성안 중경외 잘감한 연고대 약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논술은요 공부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머리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략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면 윤곽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연계열, 선택지가 다양한 만큼 전략이 중요하죠. 보통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자연계는 영어 못해도 돼. 아닙니다. 편입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깔아줘야지 합격이 가능한 거예요. 점수는 60점 기준이에요. 그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었을 때 60점 이상이 꾸준히 나온다. 이때는요 영어 비중을 줄이고요 수학 비중을 높여서 영어 70점, 수학 90점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수합이 대략 160점 정도 되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는요 수학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과 준비생들은 여름까지는 편입 영어 위주로 공부를 해서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고요. 가을부터는 비중이 바뀌어요. 영어 1대 수학 9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어는 독해 문제나 기출 문제만 좀 풀어주고요. 나머지는 수학 공부를 올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3월달에 봤던 모의고사가 영어 30점, 수학 30점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름이 끝날 때쯤에 영어 점수가 60점대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위주로 해서 연말까지 공부를 했던 거죠. 본인이 만약에 가을인데도 영어 점수가 40점대, 30점대다. 그러면 이땐 최종 선택을 해야 돼요. 편입 영어에다가 편입 수학까지 가져가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편입 영어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어 문법에 대한 기초 공사를 해놔야지 이 논리 독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여름에서 가을 사이 이때쯤 점수가 점프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편입 수학은요 공부를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선 바로바로 성적이 와요. 시간에 정비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입 영어 점수가 40점대다. 편입 영어를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돼요. 편입 수학만을 파서 8, 90점대를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천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 있죠. 이쪽으로 준비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이과에서 추가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인서울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공인영어 점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가 공인영어 점수를 확보하기만 해도 경쟁자가 대폭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영어 전형 대학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다음은 지원 자격에 대한 전략인데요. 현재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편입 시험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자격증 취득할 게 많다. 학점이 아직 많이 모자란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학점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자격증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편입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점수는 꽤 나오는데 자격증을 못한 상황. 이 친구들은 기존에 영어를 잘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플랜대로 해서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전략인데요. 목표 대학교가 확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대학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된다. 1년을 더해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지금대로 해서 연말까지 최단해보시고요. 내가 정한 마지노선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 대학교 위로만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본 다음에 내년에 한 번 더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굳이 마지노선보다 낮은 대학교로 원서를 접수해봤자 원서비만 날리는 거고 어차피 편입을 다시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때 목표 대학교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일단 인서울 쪽, 수도권 쪽 대학교로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근데 현재 만약에 본인이 고졸이다. 공부 기간이 1년 반 이상이면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애매한 전문대, 지방대를 다니고 있다. 근데 목표대학교가 인서울대학교다. 그럼 현재 대학교랑 목표대학교랑 갭이 크죠. 이럴 땐 과감하게 자퇴나 휴학을 해서 학점은행제로 학사 편입을 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인서울에 적당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근데 좀 더 높은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지금 대학교 다니면 되는 거고 붙으면 좋은 거고 한마디로 지금 대학교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입에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대학별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학업 계획서, 면접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편입 점수가 어느 정도 도달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글만 잘 쓴다고 해서 편입 합격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지원 자격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 대학교를 정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학교별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보시는 게 베스트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